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HLB가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거에 대한 워딩 자체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전환사채라는 거는 CB잖아요. CB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환사채는 결국에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HLB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조 원이라는 몸값 대비 200억 원의 전환사채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HLB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는 건 알겠거든요. 어쨌든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주식으로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정말 추후에 FDA 승인 가능성, 그 다음에 리보세라니까 캄렐레이즈마블을 성공시키고 먼 훗날 담관암까지 해가지고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걸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시세 차익을 노릴 거를 생각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사채 발행하기에 너무 좋은 옵션일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2배, 3배 이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이제 잘 됐을 때 해피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회사 주식이 잘 돼서 많이 올라가는 건 좋겠지만 그때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우리보다 더 큰 수익 내고 있는 거는 이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급하니까, 그리고 회사가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런 돈이라도 마련을 안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운영을 못 한다거나 재무 불건전성 때문에 이슈가 된다거나, 뭐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사업에 대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래가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예를 들어 불발난다거나, 물론 제약주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이랬을 땐 최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상장 폐지되는 지름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HLB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돈 걱정하지 마라, 유상증자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 계속 하더니 찔끔찔끔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여기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조달 금액은 해외 법인 운영, 인건비랑 원부자재 구입비 등으로 투입이 된다. 사용 계획은 올해는 30억, 2026년 내년에 80억, 27년 이후에 90억 원이 배정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금액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때문에 한 300억 넘게 상환을 하기 위해서 40회차 시비를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건을 포함해가지고 아직 상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규모가 1026건까지 이렇게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336회차를 상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이 비니까 40회차 300억 원을 발행한 거잖아요. 근데 HLB 운영비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룹사, 계열사 전체 다 따지면 1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걸 1년 동안 이 정도만 사용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만 가지고서 회사의 재무 유동성 확보, 운영 안정화 이런 거를 갖다 끼워 맞추기에는 금액이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HLB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제 뉴스에서 자꾸 HLB 뉴스를 많이 띄우거든요. 이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돈만 주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유독 HLB 관련된 이슈는 요 언론사에서 많이 기사를 보도하곤 하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코스닥 기준으로 폭락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급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시장의 영향을 잘 안 받기 때문에, 원래 안 받아요. 올라갈 때도 안 받고 내려갈 때도 안 받다 보니까 원래 안 받으니까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 HLB는 5만원 밑에 시세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인 거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재신청 관련해가지고 이제 3수 도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충분히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더 갖고 와 라고 한다면 이번 9월까지의 데이터를 갖다 제출해주면 되는 거고요. 6개월치 데이터를 갖고 와 그러면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뭔가 매듭이 좀 지어진다면, 그러면 클래스 2로 가더라도 내년 3월 정도면 최종적인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9월 거까지의 데이터로 끝난 다음에 바로 재신청을 넣어가지고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러면 이르면 진짜 빠르면 연말
좀 더 늦으면 내년 초 요 정도의 뭔가의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베스트 시나리오여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데 저는 어지간하면은 수급에다가 크게 의미 부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서도 왜 샀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다른 쪽에서 수익 많이 낼 수 있고 주가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데 갑자기 외국인들 기관들이 수십억 수백억 매수를 한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의 시선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시간적으로 늘어지고 있는 거는 HLB의 악재가 맞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진 것도 맞지만 그럼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빠지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악재와 리스크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재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모멘텀화해서 움직임을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술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도 45,000원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요 가격대와 주요 매물대를 좀 지지해주면서 그 시세 위에 이렇게 머물러 줘야 이왕이면은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건데 지금처럼 모든 시세들을 저항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요 조금만 그냥 훅 불어버려도 흘러내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안정권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45,000원 선까지는 좀 올라타주면 좋은데 당장에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악에 있어서 구분응선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LB는 일단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재신청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급등이 한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신청 이슈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해요. 이제 요때쯤 넣을 것 같다 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넣는다 혹은 넣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HLB를 가지고도 공략할 수 있게끔 뭐 타점적인 측면이나 매매 전략적인 측면들도 영상에서 제가 꾸준히 다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HLB 주주님들 최근에 HLB 별로 거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유튜브에 검색해도 올리는 사람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HLB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이제 얻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요 머니코드 채널 지금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HLB는 김 대표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드리는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HLB 주주님들은요 무조건 지금 현재 머니코드 채널을 꼭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영상마다 제가 추천주도 많이 담아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 4거래일 동안 코스닥 지수가 5% 이상 빠졌단 말이죠. 지수가 5% 빠졌다라는 거는 종목들도 10에서 15%대는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 내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고요. 지금 당장 뭐 신용이 다 터지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조정을 우리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조정은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빠졌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동성이라는 키워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 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거 있죠? 이거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섹터 내에선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 아직도 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차전지 탑픽으로 저는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IT 쪽을 보실 거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소액으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고 싶다. 다음 주 월요일 장 중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일동제약 이거 변동성 엄청 클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워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해보실 분들은 일동제약 따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대화제약도 한번 노려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3천억 이상 터졌거든요. 요것도 이제 일부 파이프라인이 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모멘텀을 타가지고 움직였는데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등 한번 더 예상이 되니까 대화제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을 나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SK 이터닉스 급락 나오잖아요. 근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세가 우선이 아니다. 물론 얘가 얼마큼 빠지느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거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없이 큰 하락이 나타난 거는 외부적인 영향, 시장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던 투자 포인트와 투자 관점에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입 벌리고 담아 두셔야 되겠죠.
있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은 꼭 계좌에 한번 넣어두시면 좋고, 다음 주 넘어가서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동제약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화제약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종목들은 요런 거 우리 수익 내야 되잖아요. 영상마다 말씀드렸지만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8,000%라는 상승, 이게 주식으로 대박 난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대박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1차적으로 회사가 대박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회사가 97억 벌던 놈이 10배, 뭐 10배 이상 이렇게 돈을 벌어야, 그래야 그런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건데, 진짜 고수들 있죠, 여러분들. 막 수백억 자산가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고성장하는 종목들을 사서 대박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실적이 꺾이지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사놓고 묻어두면 되거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가파르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종목들을 사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있죠. 보시면은 34억 원대의 컨센서스였던 종목이 40억까지 뭐 소폭 늘어났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27년도에 1390억짜리가 2700억까지 엄청나게 컨센서스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로 급등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빠지지도 않았어요.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 오히려 못 가고 누워있거나 쉬고 있을 때 얼른 사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주 그러면 여러분들 뭐 몇 배를 대박으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진짜 10배 이상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심지어 건전하고 건강한 기업들이고 걔네들의 실적 증가를 보세요. 이거 안 사고 100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꼭 여러분들 편입을 좀 해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에서 커버한 실적 데이터를 제가 갖고 온 거잖아요. 제가 그냥 임의로 숫자를 조정한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한 번씩 꼭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끔 남겨놨으니까, 이제 41배가 아니잖아요. 68배입니다. 68배 고성장 히든 종목 요거 신청하실 분들은 휴대폰으로 1번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라서 단타를 또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오히려 단타가 또 이럴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안 할 때는 안 하면 돼. 그리고 또 장이 좋을 때 적극적으로 하면 되거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계좌를 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김 대표의 실전 단타 무료 공유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두 번째 링크, 그 다음에 혹시 조금 꼬인 종목이 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 번째 네이버 설문에다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던 그러한 뷰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니까 HLB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겁먹으실 거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유동성을 믿고 여러분들 계속 고를 외치실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장이어서 많이들 속상하실 텐데, 오히려 이게 악재가 있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사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딱 이쁘게 정리해 놨으니까 휴대폰으로 눌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